왜 어떤 만남은 단 하루였는데도 오래 기억에 남을까요? 반면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공허함만 남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교감, 즉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남녀의 성건강과 부부관계를 상담해온 성의학과 전문의 김은정입니다. 수많은 부부와 개인을 만나며 깨달은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상당 부분은 서로의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몸이 혹시 다른 사람과 달라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남성분들 역시 털어놓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 늘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평생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이미 건강하고 정상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 30년이 넘었지만 서로 다른 불안을 품고 있었죠. 아내 66세는 자신의 신체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해 늘 위축되어 있었고 남편 68세는 신체적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아내는 당신의 몸은 정상입니다 라는 확신을 얻었고 남편은 자신의 신체 구조를 이해한 뒤 자세와 리듬을 조정하며 아내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히 어울리는 존재였구나. 이후 아내는 편안함과 만족을 느꼈고 남편은 아내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진심 어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하루의 만남이라도 오래 기억될 만큼 깊은 교감을 쌓는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크기가 중요하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제 모습이 작아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미국 성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커플 만족도의 70% 이상은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소통 방식과 심리적 안정감에서 비롯됩니다. 음악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악기의 크기가 음악의 품질을 결정하지 않죠. 작은 바이올린이라도 연주자의 리듬과 감정 표현에 따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연주하느냐입니다. 둘째, 여성은 모두 느려야 만족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의 반응은 항상 느리고 천천히 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차이가 큽니다. 어떤 이는 작은 자극에도 빠르게 반응하고 또 어떤 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리듬의 차이일 뿐입니다. 음악처럼 어떤 곡은 빠른 템포로, 어떤 곡은 느린 선율로 감동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에 맞추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대화입니다. 이 리듬이 좋아? 조금만 천천히 해줄래? 이런 솔직한 대화가 두 사람만의 완벽한 악보가 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기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혈류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감각이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굳은 악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세 줄을 갈고 손때를 묻히며 다시 연습하면 맑은 소리가 돌아오듯 우리 몸도 꾸준히 관리하면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20분 산책하기, 충분한 수분 섭취, 관계 전의 간단한 준비만으로도 신체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감각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와 준비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나면 이후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남녀 간의 차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신체적 다양성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여성은 구조상 입구가 좁고 민감하여 작은 자극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한 압박보다는 차분하고 일정한 리듬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유연하고 열린 구조를 가진 여성은 넓은 범위의 압박과 충만함을 느낄 때 만족도가 높습니다. 즉,
같은 자극에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고든 구조로 인해 한쪽 방향의 자극에 집중하는 데 유리하고, 다른 이는 약간의 곡선을 가지고 있어 파트너의 민감한 부위를 자연스럽게 스치며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남성은 굵기나 형태가 두드러져 파트너에게 강한 충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은 정상일까? 나는 부족하지 않을까? 진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모두 정상입니다. 신체는 교과서적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 다양성이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 다른 구조와 감각이 만나 새로운 균형과 깊은 교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몸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 조율하느냐에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구조를 알고 각도나 리듬을 약간만 조정해도 파트너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신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감각이 편안한지 솔직히 표현할 때 진정한 호흡이 맞춰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시니어 부부 역시 단순한 상담 이상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이 정상임을 깨닫고 오랜 불안을 내려놓았으며, 남편은 자신의 구조에 맞는 리듬을 찾아 아내의 달라진 반응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편안함과 교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가장 잘 맞는 파트너였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니어 부부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45세 재혼 부부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함을 느끼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천천히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리듬을 배워갔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이 부부는 이전 결혼보다 훨씬 더 깊은 만족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3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갱년기로 인한 신체 변화로 자신감을 잃었고, 남편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갱년기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후, 두 사람은 신체 변화에 맞춰 적절한 준비와 이해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현재 이 부부는 나이 들미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67세 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는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건강 상태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며 이전보다 더 세심하고 부드러운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제약이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전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나 형태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깊은 교감을 만드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의 신체적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맞는다, 안 맞는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율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형태의 차이를 보완하고 조화를 높이는 3가지 핵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리듬 조절입니다. 같은 구조를 가진 남성이라도 리듬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파트너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구조가 곧은 경우에는 단조로운 반복보다는 짧고 빠른 리듬과 길고 느린 리듬을 번갈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주가 긴장을 완화하고 몰입도를 높입니다. 반대로 곡선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특정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민감한 부위를 스치게 되므로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보다 높낮이를 조절하듯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또 굵기나 형태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강하게 접근하기보다 부드럽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교향곡의 전주처럼 천천히 강약을 조율할 때 파트너는 안정감과 깊은 만족을 동시에 느낍니다. 둘째,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자극이 편안한지 또는 불편한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구가 좁은 경우에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자극보다는 차분하고 일정한 리듬이 적합합니다. 만약 파트너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면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라는 한마디가 분위기와 호흡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더 유연하고 열린 경우에는 넓은 범위의 압박감과 충만한 감각을 느낄 때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듬과 표현, 그리고 상호이해는 신체적 차이를 넘어서는 교감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같은 간단한 표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성이 감각을 솔직히 전달하는 순간 남성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세의 조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리듬과 표현이 음악의 감정을 만든다면 자세는 그 음악의 음질을 결정하는 요소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든 구조의 남성과 아담한 체형의 여성 조합에서는 깊은 자극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눕는 자세, 사이드 포지션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자세는 두 사람의 몸이 자연스럽게 밀착되면서도 압박이 과하지 않아 편안한 호흡과 느린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고 손이나 팔의 접촉이 많아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습니다. 이런 방식은 무리 없이 오랜 시간 부드러운 교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곡선 구조의 남성과 유연한 형태의 여성 조합에서는 각도가 핵심입니다. 마치 스피커의 방향이 소리를 바꾸듯 곡선을 가진 구조는 특정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민감한 부위를 스칩니다. 이때 무릎 아래나 골반 밑에 쿠션을 받쳐 각도를 조금 높여주면 자극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허리 아래에 작은 베개를 받치면 남성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맞물려 지속적인 리듬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각도의 미세한 조정입니다. 몇 도의 변화만으로도 감각은 달라지고 반응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즉, 곡선과 유연함의 조합에서는 리듬과 각도의 세밀한 조율이 핵심입니다. 한편, 볼륨감 있는 구조와 열린 형태의 조합에서는 처음부터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긴장이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시작해 점진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성이 위에서 속도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세나 서서히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안정감을 줍니다. 볼륨 구조의 경우 압박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부드럽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교향곡의 전주처럼 호흡을 맞춰 서서히 강도를 올려가면 긴장이 풀리고 깊은 만족감이 형성됩니다. 여성이 속도와 깊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신체적 정서적 안정감이 함께 커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함께라는 원칙입니다. 이 과정을 음악에 비유하자면 빠른 템포만 있는 곡은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느린 선율과 빠른 리듬이 교차될 때 진정한 감동이 만들어집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감은 혼자 만들어가는 독창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하는 합창과 같습니다. 상대가 높은 음을 낼 때 다른 한쪽이 낮은 음으로 받쳐주며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서로의 리듬과 감정이 어우러질 때 가장 완성도 높은 교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교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몸은 부족하다는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작은 준비와 꾸준한 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 관리가 자신감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매일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골반과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가 교감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 신체적 자신감과 편안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고 여성은 근육 이완과 혈류 개선으로 긴장이 완화됩니다. 또한 수면과 수분 섭취는 기본적인 관리 요소입니다. 충분히 쉬고 몸의 수분을 유지해야 피부 탄력과 감각이 살아나며 교감 시에도 보다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몇 가지 추가적인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신체 반응이 달라졌다면 무리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의 리듬에 맞추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의학적으로 안전한 보조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과도한 활동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관절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고 교감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면 한층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등의 영양소는 혈류 개선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평소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심리적 준비는 교감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준비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긴장이 교감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여성이 내 몸은 아름답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남성이 나는 좋은 파트너다라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대화로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점이 편안했는지, 어떤 부분이 불편했는지를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신뢰가 쌓입니다. 상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확신이 생기면 외형적 불안이나 위축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감 전의 루틴은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신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샤워하고 은은한 향의 로션을 바르기, 좋아하는 음악을 틀기, 조명을 낮추어 편안한 분위기 조성하기,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두 사람 모두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남성에게는 조급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여성에게는 안정감을 높여 감각을 더 섬세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준비 루틴이 조화되면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는 교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친밀함을 회복하려는 시니어 부부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방식대로 갑자기 시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단계 스킨십 회복 손잡기, 어깨 마사지, 따뜻한 포옹 등 부담 없는 접촉으로 서로의 온기를 다시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마음의 대화, 서로의 기대와 걱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편안하고 무엇이 부담스러운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때는 비판보다 경청과 공감이 중요합니다. 3단계 점진적 친밀감 형성, 키스나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여전히 서두르지 말고 상대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며 진행해야 합니다. 4단계 본격적인 교감의 단계, 앞선 3단계를 충분히 거쳤다면 이미 신뢰와 이해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체적 교감을 시작하되 이전에 언급한 리듬, 각도, 자세의 조율 원칙을 적용하면 더욱 자연스럽고 안정된 교감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며칠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교감은 단순한 신체적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소통의 형태입니다. 단, 세심한 부분을 놓치면 불편함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유의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하게, 더 오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교감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호흡과 조화입니다. 한쪽이 불편함을 느끼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결국 둘 다 만족감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강도보다는 서로가 편안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상대의 신호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표정, 호흡,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부부의 경우 신체 반응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대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할 때는 짧은 대화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도 편해, 와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가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담 중 많은 분들이 예전엔 달랐는데요, 다른 사람은 더 잘한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교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교감은 과거의 자신이나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의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현재의 파트너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깊은 만족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넷째, 준비와 마무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감의 만족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전후의 분위기에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청결한 몸, 편안한 공간, 안정된 환경은 기본적인 준비 요소입니다. 또한 끝난 후 따뜻한 포옹이나 짧은 대화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과 같은 표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애정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기억한다면 친밀한 관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녀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와 파트너 모두 이미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작은 배려와 존중만으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따뜻한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이야기와 진솔한 교감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